안녕하세요. 오늘은 번식이 잘 되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는 원종 캔디라는 품종이고요. 워낙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중품 정도 사이즈만 구입해서 키운다 그러면 이렇게 대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이 원종 캔디 같은 경우는 꽃대가 아주 두껍게 올라오는 그런 품종인데, 이 꽃대가 두껍게 올라오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꽃대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봄이나 가을에 시도해 볼만 하고요. 꽃대를 자르고 나면 이렇게 많은 자구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쪽에 꽃대 자른 흔적들이 보이죠? 꽃대를 자르고 나면 그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자구도 성장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풍성하게 꽃다발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종 캔디는 여름에도 아주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광막을 완전하게 했는데도 물을 주면서 키울 정도로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성하고 번식이 잘 되는 위주의 다육이를 고른다 그러면 이 원종 캔디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두 번째 다육이는 뭐냐면 원종 복랑금이라는 품종입니다. 변이가 온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방울복랑처럼 이렇게 올금이 나오긴 하지만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금 부분은 거의 다 소실되는데,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이렇게 올금이 돼도 잎이 떨어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안쪽에도 보면 자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큰 대품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꾸준하게 해줘야 이 풍성함을 유지를 할 수 있고요. 중간에 분갈이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줄기만 남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은 분갈이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여름에 물을 주면서 키웠습니다. 지금 8월 둘째 주부터 9월까지는 단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는 물을 주면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잎을 만졌을 때 단단하고 이렇게 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방울복랑금은 여름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잎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앙상한 줄기만 남는데,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자구를 이쪽 줄기에서 잘라가지고 삽목을 시도하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번식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이고요.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지금 중간 가지를 자르면 안 되고 이 양 사이즈에 있는 이런 줄기 위주로 커팅을 해가지고 커팅한 자구는 새로 심어주고 가을 정도 되면 그 주위로 해가지고 새로운 자구가 나오기 때문에 넓고 크게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갈이 같은 경우는 봄보다는 가을에 해주는 게 좋고요. 분갈이 하고 나서는 바른 물을 줘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품종은 아항무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면 성장을 아주 잘하고 있죠. 크기도 많이 크고 여름까지 지난주까지 물을 줬고요. 지금 지난주는 8월 첫째 주까지 물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잎이 떨어진 부분이 하나도 없죠. 잎 단단하게 펴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름에도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켜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다육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렸던 원종복랑금처럼 줄기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데, 자르고 나면 새로운 새순이 이렇게 양쪽 갈래로 나오면서 넓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가 길어지는 게 싫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잘라가지고 새로운 자구를 만들어 가지고 키운다 그러면 아까 지금 보이는 이 품종처럼 풍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아항무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1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갈이 할 때는 이 높은 화분에 심어줘야 나중에 분갈이 할 때도 쉽고요. 그리고 워낙 줄기가 가늘게 길게 자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화분이 너무 작아버리면 이 줄기가 바닥에 끌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분은 높고 입구가 넓은 화분에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좋고요. 이 사랑무 같은 경우는 기온차가 많이 나게 되면 이렇게 핑크빛으로 가장자리가 물이 들어가면서 아주 고운 예쁜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집에서 분재처럼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다육이가 뭘까요 물어보면 이 아항무, 사랑무를 추천드리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연입니다. 이 수연 같은 경우도 자구 번식이 아주 잘 되고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연을 아주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 수연이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그 이후에 회복되는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키우다가 왜 무너지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 수연은 깍지벌레가 좀 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깍지벌레도 잘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생명력이 아주 강한 품종이고요. 이 수연 같은 경우는 삽목을 주로 합니다. 적심을 한 다음에 적심한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적심군생입니다. 이 안쪽에서 자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자구가 아주 많이 나오는 닭이고 여름에도 물을 주면서 키울 만큼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꽃처럼 단단하게 알록달록한 화려한 다육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수연도 나름 괜찮은 다육이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육이들이 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키우는 게 그렇게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구입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 싶습니다. 오늘은 번식이 잘 되는 다육이 3가지를 추천드렸는데요. 3가지 모두 대품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여름에 많은 양의 다육이를 키우는 건 힘들고 화려하고 풍성하게 자구 번식이 잘 되는 그런 다육이를 고른다 그러면 3가지 품종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